그럼 이제 스캐플라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플라의 움직임은 직선적 움직임과 회전 움직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선적 움직임은 엘리베이션, 디프레션, 프로트랙션, 리트랙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션에 관여하는 근육은 트라페지우스, 어퍼파트와 레베이터, 스캐플라가 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롬보이드가 추가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디프레션을 만들어내는 근육은 트라페지우스 로어 파트와 라티스무스 돌지, 펙토랄리스 마이너가 있고요. 프로트랙션을 만들어내는 근육은 세라투스 안테리어가 유일합니다. 리트랙션은 트라페지우스 미들 파트, 로어 파트, 그리고 롬보이드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근육을 다시 어버드 로테이션과 다운워드 로테이션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어버드 로테이션에 관여하는 근육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레노휴메럴 리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팔을 180도 어브덕션 할 때 글레노휴메럴 조인트에서는 120도, 스캐플라의 어버드 로테이션은 60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글레노휴메럴 조인트와 스캐플라의 움직임이 2대1의 비율로 해서 180도 어브덕션을 만들어내는 것을 글레노휴메럴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90도로 나눠서 보면 일단 어브덕션 초기 30도에는 어버드 로테이션은 거의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90도까지 60도 어브덕션을 만드는 동안 글레노휴메럴 조인트에서 30도, 스캐플라에서 거의 30도 어버드 로테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사진에서 보이는 A점을 축으로 해서 회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90도에서 180도까지 어브덕션이 일어나는 동안은 B점을 축으로 글레노휴메럴 조인트 60도 어브덕션, 스캐플라 어버드 로테이션 30도가 거의 일정한 비율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총 60도 어버드 로테이션이 스캐플라에서 만들어지는 동안 초기 30도 어버드 로테이션을 만드는 근육과 후기 30도 어버드 로테이션을 만드는 근육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초기 30도 동안의 어버드 로테이션은 트라페지우스 어퍼파트, 세라투스 안테리어 상부 섬유가, 후기 30도는 추가로 트라페지우스 미들 파트, 로어 파트, 세라투스 안테리어 하부 섬유가 동원되면서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움직임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능동적 움직임을 평가합니다. 이때는 서포트는 없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양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무런 보상작용 없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때의 근력은 페어입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움직임을 평가하든가 저항을 줘서 굿과 노말을 평가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상 각도의 움직임은 나오지만 보상작용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원인은 글레노휴메럴 조인트에서 직접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근육이 약해서 보상작용이 나오는 걸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모션을 만드는 근육은 괜찮은데 스캐플라나 트렁크에서 스테빌리티를 제공하는 근육이 약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근육들은 괜찮은데 정상적인 움직임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습관적으로 잘못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나의 조건은 제거해주고 추가 검사를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스캐플라나 트렁크를 고정해 놓고 추가 검사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상작용이 나옴에도 충분한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추가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직접적인 모션을 만드는 근육이 마비인가 혹은 약화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추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프록시말의 스테빌리티 문제는 확인 불가능하며 그래서 무조건 고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트렁크의 라테랄 밴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의 라테랄 밴딩이 되는 원인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델토이드 미들 파트가 약해서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트렁크의 어브도미널 머슬, 그 중에서도 라테랄 파트의 근육이 약해서 밴딩이 일어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추가 검사가 필요한데요. 먼저 환자분은 옆으로 누워주시고 치료사분은 환자분의 뒤쪽에 누워서 역시 허벅지로 몸통을 막아주시고 한 손으로 립케이지를 눌러서 체간을 고정시켜 주셔야 합니다. 물론 환자분께 몸통을 움직이지 말라고 주의를 주셔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숄더 어브덕션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숄더 어브덕션 90도를 만들 수 있다면 오블리크의 라테랄 파트의 위크를 확정하게 되고요. 만약에 환자분이 90도까지 팔을 들어 올릴 수 없다면 이때는 델토이드 미들 파트의 약화는 확정짓게 됩니다. 첫 번째 근육은 바이셉스 브라키입니다. 바이셉스 브라키는 롱헤드와 숏헤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롱헤드의 오리진은 슈프라글라노이드 투버클이고요. 숏헤드는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헤드로 구성되어 있는 바이셉스는 라디얼 투블러시티에 인설션하게 됩니다. 이 근육은 가장 강력한 엘보 플렉서이자 슈피네이터이고 숄더 플렉션에도 관여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셉스 브라키는 엘보 플렉서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엘보 플렉서는 브라키알리스, 브라키오 라디알리스 등 다른 근육이 있기 때문에 만약 바이셉스가 끊어졌다고 해도 다른 근육들에 의해서 플렉션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슈피네이터로서 바이셉스 브라키를 대체할 수 있는 근육은 없거든요. 그래서 바이셉스 브라키가 끊어지거나 마비라면 엘보 플렉션은 가능하지만 슈피네이션은 불가능해집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이셉스는 레디우스 쪽에 붙어 있다 보니까 엘보 플렉션을 만들면서 동시에 슈피네이션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래서 프로네이션 상태에서 엘보 플렉션을 만들게 될 때에는 바이셉스 브라키의 동원은 극도로 약해지게 됩니다. 바이셉스 브라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보우 플렉션과 슈피네이션을 만들어내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의 근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엘보우 익스텐션 그리고 슈피네이션을 만들어 주시고요. 치료사분은 어깨가 올라가거나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게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환자분이 슈피네이션 그리고 엘보우 플렉션을 만들 수 있게 저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환자분이 엘보 플렉션과 슈피네이션을 같이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바이셉스의 약화나 마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